자,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제 예제 8번에 있건 없건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여기서 주식을 발행할 때 실질적인 발행가격은 뭐냐? 신주 발행비를 뺀 금액이 진짜 발행가격이다. 두 번째, 우리 시험에 이제 단골 계산 문제가 이제 이익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얼마에 팔았는가라고 질문을 할 때는 상품의 경우는 전체 판매 대가로 대답을 하고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는 판매할 때 비용은 신경 쓰지 말고 직접 전체 판매 가격에서 판매 비용을 뺀 금액으로 비교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얼마에 팔았는가 하면은 판매 시 비용을 뺀 금액을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기억할 거, 상품을 팔았을 때 계속 기록법에서는 매출 수익을 인식함과 동시에 매출 원가 분계도 함께 한다. 근데 실지재고조사법은 매출 수익 얼마에 팔았는가만 인식한다. 그럼 얼마짜리 팔았는지 알아야 이익을 계산하든 말건 할 걸 아닙니까? 하고 궁금하죠? 그냥 속으로만 궁금해 하세요.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내용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궁금해가지고 막 답답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궁금해하는 거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설명을 하니까 이해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지. 설명을 또 했더니까 그 다음 거 또 질문해. 그래서 더 이상 답변을 안 하고 그거 끝까지 다 설명하려면 이 자리에서 2달 동안 서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궁금한 건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지금 궁금했던 건 나중에 다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할 거, 자산은 항상 고향이 차변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부채와 자본에는 무조건 대변에서 태어나고 수익은 대변, 비용은 차변에서 태어나고, 따라서 이것들을 제거시킬 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인식을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사람으로 보면 출생신고라고 얘기했었죠. 제일 처음에 장부에다가 적을 땐 자산은 차변에다 적고 부채 자본은 대변에 적고 수익은 대변에 적고 비용은 차변에 적고, 그것을 제거시킬 땐 반대변으로 보내주는 것이다. 별도로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 거,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 종류 5개. 재, 대, 감, 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대손 충당금, 감가상각 누계액, 손상 차손 누계액, 손실 충당금.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차감적 평가 계정이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 부가적 평가 계정이다.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주 기초적인 거죠. 상품을 외상으로 팔면 외상 매출금, 다른 걸 외상으로 팔리면 미수금. 상품을 외상으로 사오면 외상외입금, 다른 거를 외상으로 사오면 미지급금. 자, 이번 시간은 57쪽에 9번부터 출발합니다. 예제 9번 문제예요. 자, 9번. B회사는 미수금 회수액 130만 원을 115만 원으로 분계장에 잘못 적었다. 정정분계는 하고 나왔네요. 자, 이 회사 미수금을 받았죠. 들어보세요. 미수금 받았죠. 얼마 받았어요? 130만 원을 뭐로 받았어요? 에헤이, 뭐로 받은지 말 없어 현금으로 받은 거죠? 자, 미수금 13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분계 이렇게 하죠. 미수금을 받으면 미수금이라는 자산이 감소. 그렇죠? 받을 걸 받았으면 더 달라 소리 못할 테니까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 따라서 미수금 13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을 땐 분계를 이렇게 하죠. 차변에 현금 130만 원, 대변에 미수금 130, 아이고, 얼마라고 적어야 되는데. 원래 얼마라고 적어야 되는데 130만 원. 근데 얼마라고 적었어요?
115만 원이라고 적었죠?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고쳐야지. 이것도 고치는 방법. 이렇게 고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사실은 이제 요새는 전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은 이 분계를 찾아가서 115만 원을 130만 원으로 뜯어 고치면 됩니다. 근데 원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산 프로그램도 원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줘야 돼. 자, 130만 원이라고 적어야 할 걸 115만 원이라고 적었다. 실제보다 더 적었어요? 덜 적었어요? 덜 적었죠? 덜 적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덜 적은 만큼을 추가 분계를 해주면, 덜 적은 만큼을 추가 분계를 해주면, 지금이라도 차변의 현금 15만 원, 대변의 미수금 15만 원 하고, 이렇게 원래 분계를, 원래 했던 분계, 원래 해야 할 분계를 추가 분계를 해주면 제대로 적은 거나 마찬가지죠. 볼까요? 합쳐보면 차변의 현금 130만 원 남고 대변의 미수금 130만 원 남잖아요. 따라서 이번에 해야 할 분계는 바로 이렇게 해주면 제대로 적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 뜻이죠. 기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는가? 자, 볼까요? 차입금 100만 원의 지급하다. 우리가 차입금 부채죠? 빚을 갚는 것을 상환하다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지급을 1000만 원으로 오기하였음을 발견하다. 자, 이거 수정분계 하겠습니다. 여러분, 차입금 100만 원을 지급했을 때는 분계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차입금을 갚았다.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 차변의 차입금. 그렇죠? 빚을 갚았으니까 현금으로 갚았다. 대변의 현금. 여러분, 얼마 갚아놓고 차입금 100만 원을 지급해 놓고 1000만 원이라고 적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다시 차입금 원래 얼마 갚아놓고 100만 원 갚아놓고 얼마라고 적었어요. 이렇게 적었네. 차변의 차입금 1000만 원, 대변의 현금 1000만 원. 아주 이거 자주 일어날 수 있는 분계잖아요. 자,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실제보다 더 적었어요? 덜 적었어요? 더 적었죠? 더 적었을 땐 더 적은 만큼을 없애줘야 합니다. 900만 원만큼을 없애줘야 합니다. 없애는 건 어떻게 없애는가? 자, 원래 이렇게 갚았을 땐 이렇게 분계했잖아요. 이 분계 중에 900만 원을 없애려면 회계상에선 없애라는 얘기는 무조건 뭔 얘기야? 반대변으로 보내주라는 얘기잖아요. 대변에 적었던 현금 중 900만 원을 차변에 현금 900만 원, 대변에 차입금 900만 원. 이렇게 적으면 원래 했던 분계하고 비교해 볼까요? 자, 보세요. 요 분계 요 자체로만 놓고 보면 현금이 어느 변에 얼마 남았어요. 자, 이렇게 어느 변에 얼마 남았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어느 변이 얼마가 많으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강의할 때 어느 변에 얼마 남았어요. 그러면 어느 변이 얼마 많으냐는 얘기입니다. 이 자체로 놓고 보면 현금이 대변에 100만 원이 나오죠. 남죠. 차변에 차입금이 100만 원이 남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차변에 차입금 1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제대로 적은 거나 마찬가지네. 따라서 이 분계는 이렇게 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전제 조건은, 자, 보세요. 잘못된 걸 뜯어 고쳤지요. 자, 잘 보세요. 잘못된 걸 뜯어 고쳤는데, 즉, 오류를 수정한 건데, 지금 설명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들, 자, 이런 거 필기 안 해도 돼. 이런 데다가 시간 투자 안 해, 저는. 보고기간. 원래 이제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보고기간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과거는 이제 회계기간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회계기간, 보고기간 같은 말입니다만은, 보고기간이란 거 뭘 말하는가? 회사를 설립했다. 설립을 했으면 자, 이제 장사를 시작한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돈을 벌었으면 정기적으로 우리가 장사를 한 그 결과를 주식회사는 우리 회사의 투자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들한테 지금까지 장사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줘야 돼. 돈 얼마나 벌었는가. 그러면 이 회사가 오늘 설립됐으면 언젠가는 망하겠죠. 언젠가는 망할 거 아니에요? 설립 이후 망할 때까지 장사 시작해서 끝낼 때 그때 보고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립 이후 정기적으로 장사한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자른 기간, 요 기간을 갖다 우리는 보고기간, 설립 이후 청산을 할 때까지 장사를 한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자른 것, 그 기간을 우리는 보고기간, 회계기간 이렇게 말을 해. 통상적으로는 12개월 단위로 보고하거나 12개월 단위로 보고하거나 52주 단위로 보고하거나 12개월 단위로 보고하거나 52주 단위로 보고하거나 그렇게 결과적으로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자른 기간을 그 보고 기간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지금 됐고, 지금 이 오류 수정은 제가 설명한 건 뭐냐면은, 자, 올해 보고, 올해가 여기라고 그래, 여기. 얼마 전에 어떤 분계를 했는데, 얼마 지나서, 얼마 전에 잘못 분계했음을 발견한 경우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기에 발생한 오류를 당기 장부 마감 전에 발견한 경우. 이건 뭐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오류를 이렇게 고치는 거야. 원래보다 덜 적었을 땐 추가 분계, 더 적었을 땐, 자, 우리가 반대로 뒤집어주는 분계를 반대 분계, 앞으로 이제 반대 분계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역분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할 거예요. 역분계. 반대 분계, 역분계. 원래 해야 할 분계를 실제보다 덜 적었을 땐 추가 분계, 더 적었을 땐 역분계. 근데 전제 조건은 바로 뭐냐면은, 당기에 발생한 오류를 당기 장부 마감하기 전에 발견한 경우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는가? 몇 년 전에 발생한 오류를 당기에 발견한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하는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뒤에 보면은 회계 정책 추정의 변경 및 오류라는 단원이 있어요. 거기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당기에 발생한 오류를 당기 장부 마감 전에 발견한 경우만 덜 적었다 추가 분계, 더 적었다 역분계 하는구나. 이렇게만 기억해도 돼.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고 덜 적었으면 추가 분계, 더 적었으면 역분계. 요것만 해도 90점 만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업시켜서 원칙은 지금 배운 것은 당기에 발생한 오류를 당기 장부 마감 전에 발견한 경우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래 해설 나와 있잖아요. 당기 오류를 당기 장부 마감 전에 발견한 경우의 분계는 실제 분계보다 과소기입 또는 누락한 경우, 덜 적거나 아예 안 적은 경우에는 추가 분계, 과대 기입을 한 경우에는 반대 분계, 다른 말로 역분계를 해서 상계를 시켜주면 오류의 문제가 해결된다. 따라서 15만 원만큼 미수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분계를 추가로 하면 되는데, 한편 과거 기간의 오류를 단기 중에 발견한 경우에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할까 보니까
회계 정책 추정의 변경 및 오류라는 단원에서 공부할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혹시 이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 자, 들어볼까요? 상품을 팔고 어음을 받으면 뭐라고 적어요? 받으러음이라고 적죠? 기억하세요? 상품이 아닌 것을 팔고 어음을 받으면 어음 자체는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니다. 이 말 기억하시죠? 어음 자체는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니다. 왜? 상대가 돈을 안 갚을까 봐 어음을 담보로 맡긴 것뿐이야. 담보를 주거나 받는 건 회계상의 거래예요, 아니에요? 담보. 내 집을 담보로 맡겼어요. 너 가져오고 준 거예요? 이인자가 맡긴 건 아니죠? 그건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니라 그랬잖아. 자, 그래서 문제를 볼게요. 10번. 주식회사 대한은 400만 원의 기계장치를 구입한 대가로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어음으로 줬다. 이 거래가 거래일 현재 자산부채 자본에 미치는, 자, 거기다가 이거 땡글뱅이, 자, 영향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영향 나와 있죠? 땡글뱅이 치세요. 땡글뱅이. 뭐 영향이 뭐 중요하다고 땡글뱅이 치냐고요? 자, 뭐 자산부채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가? 자, 어떤 거래가 자산부채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가? 또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 분계를 원래 어떻게 해야지? 원래 해야 할 분계를 먼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영향은 하고 나오잖아요. 이거 원래 분계는 어떻게 해야지? 그 분계를 먼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결론은 뭔 얘기냐면은 기계장치 400만 원 사오고 100만 원 현금 주고 나머지는 어음으로 줬을 때 분계는 어떻게 할까? 이걸 먼저 생각해 보라. 한번 해볼까요? 뭘 사왔었죠? 기계장치 사오면 기계장치란 자산이 증가하지요. 그러면 차변에 기계장치 써야죠. 여러분, 기계장치 얼마 사왔어요? 400만 원 사왔죠? 자, 100만 원은 뭐로 지급했어요? 현금으로 지급했죠? 자, 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현금이란 자산은 감소하지요. 300만 원은 뭐로 줬대요? 어음으로 줬죠? 자, 앞으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300만 원 뭐로 줬나요? 그러면 안 줬다고 얘기해 주세요. 300만 원 뭐로 줬어요? 안 줬잖아요. 어음은 담보로 맡긴 거니까 안 줬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얼마 사오고 400만 원 쏘고 돈 얼마 줬어요? 얼마를 못 줬어요? 300만 원을 못 줬는데 300만 원 못 준 것은 나중에 주겠다는 얘기예요? 떼먹겠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00만 원 나중에 주겠다 이 뜻이죠. 나중에 주겠다? 기계를 사오고 나중에 주는 거죠? 상품이 아닌 것을 외상으로 사온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상품이 아닌 것을 외상으로 사오면 미지급금 이렇게 하라 그랬죠. 상품이 아닌 것을 외상으로 사오면 미지급금, 상품을 사오고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 상품을 사오고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 다른 걸 사오고 어음을 발행하면 어음 자체는 회계 처리 안 한다. 그러니까 공부를 아예 이렇게 하면 위험해요. 다른 걸 사오고 어음을 발행하면 미지급금, 이거는 위험해. 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볼까요? 현금 100만 원을 빌려오고 차용 증서 대신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다. 자, 이거 분개해 주세요. 그러면은 떴죠. 앞에서는 제가 이걸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말을 했어요. 상품을 사고 팔거나 원재료를 사오거나 제품을 팔거나 외상값 주고받는 거. 너무 길어요. 재무회계 시간이니까 그냥 상품을 사고 팔고 이렇게만 기억해도 돼요. 그때는 받으럼 또는 지급엄이라고 하는데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는 떴다. 은 신경 쓰지 말아라. 왜? 이건 담보를 준 것뿐이니까. 결론은 뭐냐? 돈 빌려온 겁니다. 따라서 분개는 차변에 현금 100만 원. 대변에 차입금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지요. 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다 썼으니까 분석 들어갑시다. 여러분, 이 회사 자산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얼마가 증가했어요? 400만 원 늘었다가 100만 원이 줄었죠. 300만 원만 증가한 거죠. 부채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얼마가? 300만 원이 증가했죠. 그럼 자본이 증가했는가 감소했는가 있어. 자,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에서 자산도 늘고 부채도 늘었죠. 자본은 늘었어요? 줄었어요? 변함없죠. 자, 자산 300만 원 증가, 부채 300만 원 증가. 이것이 답입니다. 찾아주세요. 찾으셨죠? 다음 11번.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인데 과거에는 뭐 FV, PL, FV, OCI, AC 이런 게 없었으니까 과거에 있던 내용을 슬쩍 2018년 기준으로 수정한 내용입니다만은 문제가 뭐라고 나왔는가? 다음 분기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분개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자, 1번. 차변에 매입 채무, 대변에 현금 나왔네요. 들어볼까요? 매입 채무가 차변에 있다는 얘기는, 자, 매입 채무는 부채죠? 부채죠?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부채가 감소했네? 부채가 감소했네요? 여러분, 부채는 언제 감소할까요? 부채가 감소하는 경우는 대부분 갚았을 때가 대부분이고, 그렇죠? 또는 뭐 상대가 면제해 줄 때도 있죠. 야, 너 장사도 안 되는데 나한테 빚 갚지 마. 앞으로만 잘 살아.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맛있는 거 사줘.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감소한 거죠. 자, 대변에 뭐가 나왔어요?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감소한 거죠. 아, 돈이 나갔네? 왜 나갔는가? 빚 갚으려고 요거네. 결론은 1번은 매입 채무를 현금으로 갚았을 때 분개죠. 매입 채무를 현금으로 갚았을 때 분개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네. 재고자산의 시가가 상승했다. 거래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재고자산의 시가가 하락했다. 거래죠. FVPL 금융자산 또는 FVOCI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올라갔다. 거래예요? 아니에요? 거래. 내려갔다. 거래예요? 아니에요? 거래. 근데 잠깐, 우리 회계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비싸게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뭐를 사오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어야 이익인데,
팔아서 생긴 이익을 매출이익 또는 처분이익이라고 말합니다. 상품을 팔았을 때 생긴 이익은 상품 매출이익, 다른 걸 팔았을 때 생긴 이익은 처분이익. 그런데 자 보세요. 내가 가만히 뭐 주식 같은 것들을 가만히 가지고 있다 팔아서 생긴 게 아니라 시가가 갑자기 폭등을 해서 생긴 이익. 우리가 회계상에서는 시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평가이익, 시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평가손실. 자, 다시 한번. 시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무슨 이익? 평가이익. 시가 하락으로 인한 이익은 무슨 손실? 평가손실.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어쨌든 2번. 차변의 현금, 대변의 이자, 수익. 절 볼까요? 현금이 차변에 있다는 얘기는 현금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줄었다는 얘기예요? 늘었죠? 이제 왜 늘어났니? 요거 봐야죠? 현금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보니까 대변에 뭐라고 났어? 아, 이거는 결론은 언제 하는 분기예요?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을 때 분기죠.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을 때 분기죠. 3번 보겠습니다. 자, 차변에 FVPL 금융자산, 차변에 FVPL 금융자산, 대변에 FVPL 금융자산, 평가이익 이렇게 나왔네요. 자, 들어볼까요? FVPL 금융자산이 자산이 차변에 있다는 얘기는 자산이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증가한 거죠? 그럼 자산이 왜 증가했는가? 사와서 증가할 수도 있고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다른 이유로 증가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이건 왜 증가했는가 봤더니 대변에 평가이익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이건 뭐냐? 이거는 자, 언제 하는 분계냐? 자, 금융자산을 사오고 주식이나 사채 같은 걸 사오고 FVPL 금융자산으로 선택하거나 FVPL 금융자산으로 지정하거나. 자, 갑자기 악센트를 집어넣네. 악센트를. 이런 것도 궁금하시면 이런 것도 아주 좋은 공부 방법 중에 하나야. 한 번씩 그 자꾸 읽어보는 것도. 얼마 전에 제 카페에 수강생 한 분이 질문글을 남겼네요. 뭐 용어만 바뀐 거 아니냐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답글을 달았어. 저는 용어 하나를 굉장히 중시해요. 시험도 그대로 나올 거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주식의 경우는 선택, 사채의 경우는 지정이라고 출제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말로 선택하거나 지정하거나 이렇게 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볼까요? 주식을 사오고 또는 사채를 사오고 FVPL 금융자산으로 선택하거나 지정했었는데 그 주식이 평가이익이 나왔다. 이 얘기 뭐예요? 시가가 상승했다는 얘기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공정가치라고 표현을 해야 돼. 그러니까 FVPL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올라갔을 때 하는 분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FVPL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올라갔을 때 분계. 자, 나중에 분계 이렇게 써놓고 차변에 FVPL 금융자산, 대변에 FVPL 금융자산 평가이익 써놓은 다음에 이거 언제 하는 분기인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죠. FVPL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올라갔을 때 분계, 좀 유식하게 상승했을 때 연결해도 되고요. 다음 4번.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자,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이거는 언제 하는 분계일까요? 그렇죠. 대변에 자본금이 있다는 얘기는 주식을 발행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납입금을 뭐로 받은 거예요?
현금으로 받은 거죠. 자, 액면 금액보다 비싸게, 즉 할증 발행했나요? 액면 금액보다 싸게, 즉 할인 발행했나요? 그런 거 없죠? 주식을 액면 금액으로 발행했을 때 분개죠. 만약에 비싸게 발행했다면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싸게 발행했다면 차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 그럼 나올 텐데 그거 안 썼잖아요? 자,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자본금, 이거 언제 하는 분개인가요? 그러면은 주식을 액면 금액으로 발행했을 때 분개다. 이렇게. 계속해서 5번. 야, 대변에 무형 자산이 나왔네요. 이런 거 그냥 놔둬도 돼요. 삭제할 필요 없어요. 자, 들어보세요. 대변에 무형 자산이 나왔네요. 자산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죠.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우리 회사 장부에서 무형 자산을 이건 제거시킬 때 하는 분개인데, 여러분, 무형 자산은 언제 제거해야 돼요? 팔았을 때도 제거해야지. 또 언제도 제거하죠? 농담을 삼아 이렇게 했잖아요. 자식이 태어났어. 세상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아. 미래 경제적 교육이 기대됩니다. 그 자산이. 살면서 그때 그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아직도 꿈과 희망이 있다. 그건 아직도 자산이다. 어이구, 저놈의 새끼 귀신은 뭐하나 저놈의 새끼 안 잡아가고 더 이상 나한테 아무런 꿈과 희망도 없으면은 제거시켜야죠. 미래 경제적 교육이 기대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해요. 미래 경제적 교육이 기대되지 않으면, 한 번만 연습해 볼게요. 미래 경제적 교육이 기대되지 않으면, 다 같이 시작. 미래 경제적 교육이 기대되지 않으면 자산을 제거하고 비용 처리한다. 미래 경제적 교육이 기대되지 않으면 자산을 제거하고 비용 처리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산은 언제 제거하는가? 처분화했을 때. 또는 처분,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 경제적 교육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자, 이거 연습 한번 하고 와야 되겠네. 아예 티는 내고 올게요. 우리가 뭘 배웠는지. 이런 거 하나 미리미리 필기를 해두면 나중에 부담이 적어질 거예요. 여기 나왔군. 299쪽을 펴보세요. 299쪽. 거기 보니까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하고 맨 위에. 찾으셨죠?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나중에 무형자산도 똑같다라고 강의를 할 건데, 자,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의 경우에 제거한다. 언제 제거하는가? 처분하는 때. 둘째,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 경제적 교육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한다. 둘 중에 하나예요. 팔아도 제거. 미래의 경제적 교육이 기대되지 않아도 제거. 저를 볼까요? 자, 무형자산이 대변에 있다는 얘기는 팔았을 수도 있고 미래 경제적 교육이 기대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요걸 뭐라 그러는가? 요거 자산을 제거할 때는 뭐로 제거? 장부에 있는 금액으로 제거한다라고 말을 했죠? 자산을 장부 금액으로 제거시키고, 팔아서 제거했건 미래 경제적 교육이 기대되지 않아서 제거했건, 왜 감소했는가 봤더니 차변에 현금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럼 차변에 현금, 이거는 뭐예요? 결론은 무형자산을 팔고 현금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자, 볼까요? 무형자산을 팔고 현금을 받았을 때 만약에 장부 금액보다 비싸게 팔았다면, 돈을 많이 받았다면 어느 변이 작을까?
대변이 작죠? 이때 대변의 작은 금액을 뭐라고 할까요? 무형자산 처분이익. 차변 작을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하죠? 근데 요거는 요 자체만 보고는 아 무형자산을 팔고 현금으로 받았을 때 붕괴구나 라고 아는데 그 안에 갑자기 처분이익이 차변에 나왔네요? 이건 언제 하는 붕괴야? 회계 책임자가 미쳤을 때 하는 붕괴죠. 이런 붕괴는 있을 수 없죠. 그렇죠? 5번이 답이란 얘기야. 이건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있을 수 없는 붕괴다 이 얘기죠? 그래서 답은 5번이죠. 12번 보겠습니다.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 하고 나왔네. 자, 이런 거 거래가 나오면 붕괴를 빨리빨리 보는 것도 좋아요. 나중엔 붕괴 설명 안 해요, 거의. 이건 11, 12월까지만 강조를 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1번, 비품을 외상으로 사오다. 붕괴 생각. 비품을 외상으로 사왔다. 비품을 사왔다. 차변에 비품. 상품이 아닌 걸 외상으로 샀으니까 미지급금. 거래요소 생각. 요는 어떤 거래예요? 자산의 증가. 이건 뭐예요? 부채의 증가.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결론은 이 회사 결과적으로 자산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한 거죠? 2번 보겠습니다. 2번. 차입금을 면제받다. 차입금을 면제받다. 들어볼까요? 차입금을 면제받으면 차입금이란 부채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 부채 감소 어느 변이니까? 차변의 차입금. 졸지에 부채는 감소했지만 자산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에서 부채만 감소했죠? 부채가 감소하면 자본은 증가하는데 이거 지분 참여자의 자본 거래가 아니라 그냥 다른 이유로 부채가 자본이 증가했으니까 수익 처리하는 거죠. 대변은 수익이 생긴다. 정확한 계정 과목은 의미 없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을 우리가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하기는 해요. 대변에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래인지 판단만 하면 돼. 자, 볼까요? 자산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불변이죠? 부채는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죠? 자본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자본 증가했죠? 경영활동의 결과 자본도 증가했으니까 뭐도 증가해? 수익도 증가하고 수익이 늘었죠? 여러분, 수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기업의 당기 순이익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네요. 자, 3번 볼까요? 주주로부터 현금을 출자 받다. 주주로부터 현금을 출자 받다. 현금을 받았죠?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하지요? 자산이 증가했어. 돈 받았지 뭐 다른 거 준 거 하나도 없어요. 자산만 증가했죠? 자산이 증가하면 자본도 증가한다? 그런데 이거 자본 거래예요, 아니에요? 누가 돈 줬어, 나한테? 주주가 돈 줬잖아. 기업과 주주와의 거래가 자본 거래라 그랬죠. 그럼 여기다 자본에 해당되는 걸 써야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변에 자본금인데 그냥 주주로부터 출자받으면 자본이 증가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계정감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것도. 결과적으로 이거는 자산은 증가, 부채는 불변, 자본은 증가. 그런데 자본 거래니까 수익은 안 생기는 거죠? 끝.
4번 볼게요. 자, 주주로부터 받았다는 얘기는 기업에서 주주로부터 돈 받았다. 기업과 주주와의 거래를 우리가 지분 참여자의 자본 거래라 그랬습니다. 4번 볼게요. 은행으로부터 현금을 빌려오다 돈 빌려왔죠? 현금을 받으면 차변의 현금, 빌려온 돈 차입금. 결과적으로 자, 돈을 빌려오면 자산은 증가, 부채도 증가. 근데 자산과 부채가 동액이 같이 증가했다면 자본 변하는 거 없죠? 자본이 변하지 않았다면 이후에 아무것도 변하는 건 없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에 해당되는 거래만 일어난 겁니다. 5번 이자를 현금으로 받다. 이자를 현금으로 받다. 현금을 받았다. 차변의 현금.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이라 그랬죠.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 현금으로 받았다. 자산이 증가. 부채는 변함없다. 그렇죠? 그러면 자산, 부채 중에 자산만 증가하면 자본도 증가하는데 지분 참여자와의 자본 거래가 아니니까 다른 이유로 자본이 증가하면 수익도 증가. 수익이 증가하면 이 기업의 당기순이익도 증가. 여기까지 알아야 회계의 맨 끄트머리인 맨 끝에 설명드릴 재무제표 분석, 한마디로 재무 비율 분석하는 게 그것도 이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설명은 드렸지만 뭐 아주 단골 문제들은 없어요. 이 시간에는 뭐 특별한 단골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는 없는데 시험이 아주 쉽게 나올 때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저 이제 강의하다 가끔 이런 말 쓰는데 저는 신기가 있어, 신기가. 여러분들은 그 저의 신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시험 보러 가면 제가 출제한 모의고사, 제가 늘 강조했던 그 문제가 신기하리만큼 그대로 나온다는 걸,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특강 같은 거 할 때, 전혀 예상의 문제를 가끔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기하리만큼 그게 꼭 나와요. 근데 저의 신기가 작년에, 재작년부터 그랬어. 13번 문제, 이거 올해는 나올 때가 됐어요. 근데 안 나왔어요. 근데 작년에도 그랬어. 이거 올해는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왔어요. 때는 됐는데. 결론은 뭔 얘기야? 20일에는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문제. 바로 이 문제.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시겠습니다.